선조 실호 71권 선조 29년 1월 2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쓸만한 무신이 혹시 상중에 있거든 변방의 일이 위급하니 모두 기복하였으라. 문신으로서 강찬 같은 자는 역시 쓸만하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상제만 지키고 있겠는가? 의논하여 조처하라. 고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 실호 71권 선조 29년 1월 24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법전에 의하면 병조는 5위로 나뉘어 각각 통속된 군사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흥위는 중위가 되는데 서울의 중부와 개성부, 경기, 강원, 충청, 황해도의 군사가 각각 그 소속 군위로 군읍으로 본위의 5부에 예속되며 용량위는 좌위로 서울의 동부와 경상도 5진관의 군사가 각각 소속 군읍으로 본위의 5부에 예속되는 것입니다. 조종조의 아름다운 제도는 군사를 통속시킴이 이처럼 자세하고 주밀한데 이를 폐지하고 시행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요즘 도감이 성중에다 오영을 설치하고 나누어 예속시켜 연습케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군액이 극히 적어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이의 제도는 반드시 거행하기 어려우나 이는 군정의 대강이 메인 것이니 사실상 거행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속수무책 세월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규모가 있는 반 미리 기획 조처하여 군민으로 하여금 분명히 소속된 곳이 있음을 알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감의 군사는 각각 현존한 초관을 전, 좌, 중 3영에 나누어 예속시키고 취합하여 연습시키며 후, 우, 이 영은 도감의 모군을 기다려서 확대 편성하고 간간히 활쏘기를 시험하며 뽑힌 상번 군사와 출직 부장, 수문장, 금군 등은 우선 나누어 예속시켜 그곳에서 활쏘기를 익히게 해야 합니다. 경중 5부는 각색 군사와 남정으로 활쏘기에 능하여 뽑힐 만한 자는 각각 부군의 영에 나누어 예속시키는데 이는 자주 취합하여 연습할 필요 없이 명칭만 본영에 예속시켜 위급할 때 방어를 돕는 계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경기, 충청, 황해, 강원도 등의 훈련시켜야 할 군사는 명부를 조사하여 군적을 만든 다음 그 다수를 헤아려 구규에 의해 5영에 나누어 예속시키거나 혹은 본영에 번을 들게 하여 제주를 시험해서 상을 내리면 일에 통속이 있게 되고 제주를 시험하여 격려하는 방법 또한 편리할 것입니다. 이에 의해 속히 시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금년 봄이 가장 걱정되는데 하삼도의 분들을 나누고 장수를 정하 요해철을 지키는 일은 두 제찰사가 필시 이미 조처해 두었을 것입니다. 다만 신들이 멀리서 헤아리는 계책을 말씀드리면 조령과 중령은 비록 충주 목사 김명륜과 단양 군수 서희신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그들만 믿고 우려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임진년의 중령에는 유긍량을 무인으로 우수한 사람이다. 비록 중령에서 전공을 세우지는 못했으나 끝내는 임진에서 전사하였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흔히 얻을 수 없다. 그를 보냈고 조령에는 대군이 별난이 있을 즈음에 처음에 신립이 순찰사로가 되어 대군을 거느리고 조령에서 적을 방어하였는데 신립이 험조한 곳에서 대항할 생각을 하지 않고 평원 광야로 영입함으로써 좌우에 적이 가득 차서 미처 교전도 못하고 10만의 정병이 모두 패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끝내는 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임금이 파천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 일에 또한 차질이 생겼는데 하물며 오늘날에 있어서이겠습니까? 특별히 방어사 한 사람을 보내 두 영의 수비를 조치하고 김명륜, 서희신, 신충원, 충주의 향리였다.
근공으로 발신하여 조령 파수장이 되었는데 모든 조처가 아이들의 장난과 같았으니 저기 알게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 사람을 지휘하며 또 군사를 나누고 약속을 정하여 중령은 단양, 청풍, 영춘, 제천 및 강원도 풍계의 군사가 지키고 조령은 연풍, 충주, 괴산, 음성 등처의 군사가 지키며 병사는 저감과 추풍 사이에 머물면서 환관과 보원의 숲을 수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적병이 호남으로부터 올라오면 또 공주의 길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충청도 수비의 형태의 대략입니다. 전라도에는 병사 박진만 있고 다른 수비장이 없으니 만약에 적병이 길을 나눠 침략해 오면 한 사람이 능히 다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곳 역시 방어사나 조방장을 내어 그러하여금 그 형세를 협조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는 보낼 만한 무신이 없습니다. 도 채찰사가 장계하여 성윤문과 이수일로 별장을 삼고자 하는 의도가 아마 여기에 있는 듯하며 조정이 남쪽에 돌아보는 걱정도 이때가 더욱 급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도 제찰사에게 하유하되 선정관 한 사람을 급히 내려보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저기 만약 다시 침략해 올 경우 반드시 호남으로부터 올라올 것은 그 형세가 당연한 것이니 호남이 위태하러 없다. 다시 주밀히 조치하여 범연히 대처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이 산해를 대제하게 김찬을 예조판서의 신점을 동지 중추 부사에 정기원을 사헌부 장령에 유몽인을 사관원 헌납에 최관을 홍문관 부교리에 구사직을 원주 목사에 성윤문을 진주 목사에 한준겸을 겸 세자 시공은 필선에 김상용을 홍문관 부응교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서성이 치게하기를 올 정월 5일 병사 김응서가 신에게 치보하였는데 그 치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달 28일 요시라가 천사를 대접할 천아를 구매하는 일로 16여 개 표첩을 가지고 의령에 이르렀는데 천아는 이곳에 드물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새의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잡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인이 한 말 중에 조신이 이달 19일 부산에 돌아와 관백의 말로 유격에게 고하기를 천사가 올 때는 반드시 조신의 배신과 함께 올 것을 요청했으니 그 올런지 여부를 통보해 준 뒤에야 철병의 시기를 정하겠다고 하니 유격이 답을 받으러 왕래하는 사이에 시일이 늦어지면 일의 완결이 쉽지 않다. 어느 겨를에 조용히 조처하겠는가. 조선이 보내려 하지 않으나 이 일에 연관이 지어져 있어 보내지 않을 수 없거니와 한 사람의 배신을 데리고 가는 것은 또한 내 수완에 달렸다. 만약 들여보낼 것으로 즉시 관백에게 통보하여 속히 바다를 건너가게 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내달 3일에 정성이라 이름하는 외인 한 사람을 차출하여 이 일로 일본으로 들여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차출되어 온 군관에게 물어본 결과 요시라가 왔을 때 함께 참여해 들으니 요시라의 말이 관백이 국도에서 칙명을 받지 않고 별도로 북쪽에 가까운 섬에 와서 관사를 짓고 천사를 맞으려 하는데 관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집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일이 완성결된 후에 들어간다면 3월경이나 가야 비로소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통신사가 간다면 품계가 높고 명망 있는 문신 한 사람과 무관 한 사람을 대동하고 갈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일을 이미 유격에게 품하여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상과 같은 내용의 취보를 받고 자세히 참고해 보건대
외이의 군장이 경건이 처음 봉후의 직명을 받을 경우에는 의당 그 나라의 국도에 사하여 묘사에 고유하고 신민에게 공포하여 온 나라의 두루 반포에 모두가 알게 되며 다 함께 황상의 총명을 받들어야 합니다. 일본이 비록 강포하고 무례하고 문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천사가 왕래하는 것은 당나라 때부터 시작하였으니 필시 이 예를 몰라서 망령되이 행동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나와 회합하여 천사로 하여금 국중을 보지 못하게 하는 뜻이 실로 망측합니다. 출신 박손이라는 자는 신이 유총병을 수행할 때 목공으로 대동하였었는데 그 후 거창 현감 권황을 수행하였고 경주에 있을 때는 정탐의 일로 자주 적의 진중에 출입하여 잠옷 적과 서로 친숙합니다. 일찍이 일로 인해 당신의 처소에 갔다가 옛날에 서로 알던 외인과 담화를 나누다가 외인에게 묻기를 전일 유격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유격을 바라기를 마치 어린아이가 유물을 바라듯 하면서 오는 즉시 철수하겠다 하였고 그 후 천사가 진짜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두 손을 이마에 얹고 기뻐 날뛰면서 모두들 생전에 군사를 파하고 집에 돌아가 부모 처자와 함께 사는 즐거움을 이루게 되었다고 좋아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지 않으며 머물러 지체하고 있으니 무슨 까닭인가? 특별히 다른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전에 내가 너희들을 대항해 싸우기에 활과 칼이 달았으나 오늘은 내가 너희들과 담화하면서 긴 간담을 털어놓는다고 하니 그의 대답이 우리들은 모두 수행하는 하졸로서 상관들의 은밀한 의논을 참여하여 듣지 못하였다. 다만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바 모두 이르기를 관백이 반드시 조선과 더불어 강화를 정하되 조선의 한수 이남을 떼어 일본에 준다는 문서를 가지고 통신사를 보낸 후에야 비로소 병마를 철수해 귀국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유격이 거절하고 따르지 않으므로 행장 등이 감히 재차 요청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다면 관백은 필시 천조의 분부를 공손히 받아들였을 것이다. 또 천조와 더불어 약간의 곡절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 천조가 만약 그 요청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장차 결전하여 반드시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철수하여 돌아가기는 하나 일이 끝내 어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리하여 이처럼 걱정하는 것이다 하기에 박선이 답하기를 우리의 군사가 누차 너희들에게 패하였다. 지금 병마를 조련하는 것이 과거와 같지 않다고 하지만 다시는 너희를 위해 천조의 실없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온천하 만국이 모두가 대명의 지방인데 군마 군량의 다소는 알 수 없으나 모두 요동에서 대기하고 있다. 너희 무리가 만약 결전하고자 한다면 이는 죽음에 있을 뿐이다. 어찌 만에 하나라도 뜻을 이룰 리가 있겠는가? 하자. 외인이 답하기를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우린들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여기에서 가지 않으면 반드시 관백에게 차명을 당할 것이고 그곳에 가면 패전한다 하더라도 혹 살아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과거와 같은 명령이 내린다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군사들의 심정은 모두 싸움을 하고자 하지 않으며 일본 역시 몹시 피폐해 있다. 만약에 재차 대거 출동한다면 반드시 내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이는 우매한 사람이 최하의 졸개에게 들은 것이라 진실로 믿을 만한 것은 못됩니다. 그러나 종전에도 또한 이런 말이 있었으니 전혀 그럴 리가 없다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봄철이 가까웠으니 평소에 비해 배나 방비를 강화할 시기입니다. 지난해는 북년이 들어 민간의 궁색한 형편이 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도는 정로의 요충에 위치하며 병마를 수습하는 일이 하루가 시급한데 잔파된 연암은 고울이 있을 뿐이며 연해의 오업은 파발에 시달려 관리는 도망치고 백성은 모두 유리되었으며 군사를 훈련시키고 양식을 저축함에 있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각 고울도 역시 낙후한 인마를 수송하고 양식을 내주며 천사의 요구를 들어주고 천장을 접대하느라 상하가 모두 정신을 차릴 수 없으므로 원망이 온 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창을 갈고 복수를 함에 대해서는 아예 잊은 채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극히 염려됩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6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기를 충청감사 주인득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완만하고 또 번극을 처리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다만 온정을 베풀어 무마하는 책무를 맡으면 진실로 손색이 없겠으나 열업을 독려하여 군민의 정사를 수행하며 위급할 때 임기응변하는 일은 결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론이 모두 전임자에 미치지 못함을 걱정하고 있으니 일에 임해 실수하는 환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채차를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7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아래기를 강원감사 한덕원은 명론이 본래 경천하고 이력 역시 부족합니다. 전에 장단 부사가 되었을 때 자목 근실하다는 칭찬이 있어 승진의 은혜를 입기까지 하였으나 의당 더욱 면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히 싫어하고 기피하는 마음을 내어 현연히 관직을 버리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처음에는 근실하고 나중에는 태만한 죄가 드러났습니다. 교화를 펴고 변에 대응하는 책무는 결코 이 사람이 감당할 바가 아니니 채차를 명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한덕원은 그 제기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 방면의 직임에 아주 적합하다. 우리나라에서 이르는 바 명론이란 일종의 시호일 뿐인데 장차 무엇을 취하겠는가 결코 채차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 71권 선조 29년 1월 27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사안부가 자를 올리기를 삼가 생각한데 각도의 산성 중 그 험흉한 곳을 택하여 감사로 하여금 영문을 설치하고 그곳에 입거하게 하여 또 그 가족을 거느리게 함과 아울러 그 직임에 오래 있게 하여 미리 수비의 계책을 세우도록 하라고 하셨으니 성상의 생각이 미치신 바가 실로 범연한 것이 아닙니다. 대개 험준함을 의지하지 않으면 민중의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가족을 돌보게 될 경우 사람들은 사수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포위를 당하자 그 가족을 탈출시켜 내보냈다가 나중에 다시 소환하여 민중의 마음을 견고히 한 일이 있었으니 여기에서 징험하여 알 수 있습니다. 새로 창설한 것은 비록 백성이 고역을 면치 못하겠으나 만약 규획하는 것이 타당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노고를 잊게 한다면 필시 크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비변사가 처음부터 성질을 따르지 않다가 이미 차질을 보았고 재차 의논함에 미쳤어도 경강부야하면서 완복순문하며 세월만 보내고 사태의 위급함이 눈썹에 불이 붙듯 하였는데도 느릿느릿 긋는 태도를 지었으니 그 역시 잘못된 처사였습니다. 명령이 내려지고 난 뒤에 그 형편을 가려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주관하는 자의 수단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모름지기 과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에 크게 걱정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대개 경사는 사방의 근본이라 지금 수적이 지역을 진압하고 있는데 변병으로서 믿고 고소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흉적이 칼날을 번뜩이며 서쪽으로 향하게 되면 사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풍문만 듣고 있어도 놀라서 분피할 것입니까? 조정의 계획은 진실로 감히 알 수 없거니와 근자에 조처하는 것을 보건대 외면으로는 분피하는 이름을 싫어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고소할 생각이 없습니다. 변보가 좀 완화되면 문서를 점검하면서 변에 대비하는 것 같이 하고 있으나 급박한 서신이 거듭 이르게 되면 모두가 새처럼 도망쳐 숨을 계책을 합니다. 사직의 좋은 망을 어찌 등한한 자들에게 맡겨놓아 서서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목숨을 바치며 분주하여 구제하기를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연하가 이와 같기 때문에 크게 방백, 곤수에서 수령, 보장에 이르기까지 패전하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의리를 생각지 않고 모두 흩어져 도망칠 생각만 품고 있는데 하물며 저 무지한 서민이겠습니까?
근자에는 남쪽의 소식이 별로 위급을 달리지 않는데도 중해에 와전된 말이 퍼져 원근이 흉흉하여 한간에 떠도는 말을 참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혹은 내 방에서 마교를 만들고 있으니 알만한 일이다고 하며, 혹은 임진년에는 대가 갑자기 출수함으로써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지금은 처자를 이끌고 먼저 나가야 하겠다고 하면서 짐을 꾸려놓고 있어서도 조석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믿을 것은 인심인데 인심이 이와 같으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군신 상하가 눈을 부릅뜨고 담력을 길러 나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물러나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면서 전단이 증묵을 보호하듯 하고 구천이 회개에 머물듯이 하여 정성과 힘을 다해 죽음 속의 삶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도 오히려 성취하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더구나 계책을 먼저 정하지도 않고 전수의 대비도 없이 태평한 마음으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즐기고 있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 모두 목숨을 바칠 뜻을 가진다면 조종이 전해준 견고한 성질을 어찌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만약 한결같이 물러날 생각만 한다면 내가 가고 저 사람 또한 가게 되어 한 모퉁이의 조그마한 나라가 보존할 곳이 없을 것이고, 민심이 한결같이 무너져 대사는 그릇되고 말 것입니다. 어찌 차마 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크게 분노하시어 이적과 함께 살지 않을 것을 맹세하시고 전수의 방비를 급급히 구획하며 신공을 독려하여 안일하게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고 삼군을 고동시켜 그들로 하여금 광채를 발휘하여 일변하게 하소서. 성지가 이미 정해져 대계가 흔들리지 않으면 억만 인민의 마음을 수습할 수 있고, 하늘이 환란을 뉘우쳐 위급함을 변해 안정을 만드는 것 또한 이에 기인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참으로 좋은 의견이다.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에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삼가 헌부의 차론을 보니 참으로 원대한 지략과 나라를 지키는 좋은 계책입니다. 신들은 욕대이 비변사에 있으면서 도무하여 하는 일이 없어 사방의 민심을 날로 더욱 요동하게 하여 장차 학등이 무너지듯 하는 걱정을 끼치게 되었으니 그 주의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대간의 의논이 오늘날의 병통을 적중하였으니 상하는 의당 10분 체념하여 만 백성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종사의 무궁한 경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더욱 유념하여 살펴주시면 이보다 더한 다행이 없겠습니다. 감사가 산성에 진영을 설치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들의 망연된 생각에는 그 일이 편리하지 못할 듯 싶었으므로 각도에 이문하여 다시 의논을 거쳐 조처할 일로 이미 재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공론이 이와 같았으니 각도의 산성 중 진영을 설치하기에 알맞은 곳에 온갖 기계를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두서가 점차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서 즉시 가수를 거느리고 들어가 의거하게 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다시 회의하여 신직하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7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이항복을 헌문같이 하게 조인덕을 공조 참판의 이노를 동지 중추 부사에 장운익을 충청도 관찰사에 윤유기를 사관은 헌납에 박성을 영남 사람인데 유사로서 이름이 드러났다. 형조 정랑에 유의립을 예문관 대교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7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요즘 보니 이조에서 재량을 따라 인절을 쓰는 데 있어 제대로 하지 못한다. 대신은 마땅히 수시로 인도하여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기라. 적의 소행을 보니 그 흉모가 수상하다. 만에 하나라도 다시 발발하여 곧바로 경성으로 올라오면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적의 흉물을 헤아리기 어려움으로 염려되는 상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대개 전면은
하나도 차단하여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적이 만약 날랜 군사로 질취하게 되면 며칠 안에 내지에 당도할 것이라 몹시 한심합니다. 신들이 오늘날의 일에 대해 반복해 생각해 보았으나 아직 좋은 계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경성이란 사방의 근본으로 근본이 한번 흔들리면 사방이 와해되고 마는 것입니다. 적이 다행히도 금년에 도움하지 않는다면 점차 성질을 보완하고 양식을 저축하며 군병을 수련하여 사방의 민심이 믿어서 동료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라 형세도 이로 인해 자연 견고해질 것인데 지금 모두 충분히 조치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위급한 사세입니다. 이 밖에도 충청도 두 영의 수비와 연강 일대의 요해를 파수하는 등의 일을 하루빨리 조처하여야 만에 하나라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영의 방비와 수호에 대해서는 앞서의 계문에 이미 아뢰었으며 연강 일대와 경기는 이미 변응성을 방어사였다. 독책하여 지금 민병을 모집해서 강탄의 수비를 획책하고 있으나 기계를 갖추지 못하고 형세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완전히 약하니 이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원주 등처의 수령으로 하여금 미리 군병을 뽑아 그와 더불어 합세하여 기각의 형세를 이루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계책일 것입니다. 이 밖에는 신들 또한 감히 어떻게 하여야 될지를 미리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경강의 주사 대의장을 차출한 의도는 선척을 거두모으고 주접을 수리하여 적을 방어하려는 계책에 쓰였다. 어찌 한갓 명칭만 가지고 앉아있게 하고자 해서였겠는가. 속히 조차하여 정죄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경강 백성이 이에 앞서 각사 하인들이 침해하는 패단에 시달려 환집하지 못하다가 유군과 노직이 대장이 된 후부터 패단이 없어지자 흩어졌던 백성이 거의 다 환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리를 이루어 점차 훈련의 규칙을 만들려 하는데 노직이 사선을 거두어 모아 지금 강변에 정박하고 있는 것이 모두 50여 척입니다. 그러나 날씨가 온화하여 고기를 잡을 때면 이익을 도모하는 사선은 그 출입이 일정치 않아 항상 머물러 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공선을 준비하여 위급할 때 대비해야 하겠으나 재력이 탕진되어 갑자기 변통에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강화에다가 경기, 충청, 황해 각 포구의 전병선 도합 16척을 임시하여 경강의 사용으로 삼고자 하여 거두어 모았으나 그 숫자가 몹시 적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마땅히 더욱 신직하여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주사 대의장을 문관으로 하는 것이 몹시 이 시기에 적합하나 지휘하는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다시 당상의 무신 한 사람을 부장으로 삼고 또 무신 종사관 두 사람을 차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일을 조처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이것은 타당하다. 화포와 군기 또한 모름지기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삼각산 밑에 중흥동이 있는데 전조의 현종이 피난한 것이다. 그 굴곡의 형세는 알 수 없으나 만일 그 형세가 극히 좋을 경우 그곳은 경도에 가까우니 산성을 스쳐가 그 가운데 곡식을 저장하며 수장 한 사람을 정하여 인민을 소집하게 하고 그 앞을 개간하여 보정을 만들게 하라. 그러면 훗날 백성을 머물려 피난하게 할 수도 있고 군사를 거느리고 주둔해 지키면서 공격하는 것을 막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깊이 잠작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이것이 이 전쟁의 변이 10년 안에 그칠 가망이 없으며 비록 100년 뒤에라도 또 다시 일어날 것이니 규약하지 않는 곳이 없게 함이 좋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병화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몇 년 내에는 그 평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모든 조치에 있어 반드시 계획을 세워 주선하여 밤낮으로 계속한 연회야 만분의 1이라도 도움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일이 커져서 거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때가 늦어서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손을 마주잡고 앉아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라를 잘 도모해 나가는 자는 비록 100번 패하여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해이하게 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민심이 날로 게을러지는 것은 바로 조정의 이러한 정신과 기백이 없어서 좋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는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들은 일찍이 우리나라의 형세를 살펴보건대 도성만한 데가 있지 않습니다. 대개 안팎으로 짜인 산하의 굳건함이 참으로 백의 형세가 있고 또 주접의 이로움이 통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진실로 시를 두고 조초하여 질서를 찾아잡아서 사방으로 하여금 견고함을 믿게 한다면 민심이 필시 오늘날처럼 흉흉한 데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도성의 남쪽은 모두 산을 의지해 협조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키기가 그리 어렵지 않겠으나 동서 양면은 평탄하여 걱정됩니다. 동민이 더욱 나직하니 이곳에 만약 두어 채의 포루를 설치하여 서로 바라보게 하면 위급할 때 반드시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들이 이미 편리한 줄을 알면 다른 곳 역시 차례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니 이 어찌 만세 이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화포와 군기를 정비하는 일은 상의 하교가 지극히 온당합니다. 비록 포루가 있어도 이 군기를 갖추지 않으면 포루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군기시에서 지난해 주조한 크고 작은 포가 도합 190여 문이 넘고 또 천자, 지자 이하의 대포 수십여 문을 거두어 모았으나 이 또한 쓰기에 부족합니다. 마땅히 계속하여 많이 주조해야 하는데 노세가 다하고 인력도 갖추어지지 않아 갑자기 마련해낼 수가 없습니다. 또 종로에 깨어진 종이 땅속에 묻혀 있어 전에 이를 가져다가 포를 주조하려 했으나 도민들 중에 혹 구무림을 아끼어 깨어서 쓰고자 하는 자가 하지 않는 자가 있어 군기씨가 회 암사의 종을 깨어 주조하였습니다. 이 종이 아직 땅속에 묻혀 있어 장차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 말게 되었는데 남겨둔들 또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군기시로 하여금 날씨가 풀린 뒤에 탄석을 준비하 이 깨어진 종으로 대포를 더 주조하게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함흥, 안비연, 단천의 연철 및 충청도 충주의 연철이 생산되는 곳의 각도 감사에게 하사하여 많이 채취하여 올려보내게 하여 급박한 수용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중흥동에는 옛날에 산성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석축이 완연합니다. 세인의 전원에 고려 때 최영 장군이 군사를 주둔하였던 곳이라 하는데 지금도 그 상봉의 암석에는 아직까지 깃대를 꽂았던 구멍이 있습니다. 그 동구가 극히 험준하기 때문에 외인이 오직 단 한 번 그곳에 이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곧 경성 후면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 그늘 아랫사람들의 의논 또한 이곳에 별도로 하나의 진영을 설치하고 또 혹 사찰의 승도를 소집하되 응모하는 자에게 곧바로 면역의 도첩을 주게 되면 머지않아 원건의 중들이 모여들 것이니 이에 한 사람이 통솔을 하게 하여 화포 등의 기술을 연습하며 훈련을 통해 군을 이루게 하면 이는 경성과 더불어 서로 돕는 형세가 되어 만에 하나 적병이 일면에 와 핍박한다 하더라도 감히 산후를 포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또한 몹시 이치가 있습니다. 삼가 성규를 받들건대 영민한 성산이 미친 바가 실로 예사롭지 않은 것이라 신들이 삼가 명을 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이를 아는 관원을 뽑아 중흥동 산성으로 달리어 보내어 지세를 살핀 후에 다시 조우처를 의논하게 하시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종로에 깨어진 종에 대해서는 전에 훼손하지 말 것을 개청하였다. 혹시 그 뜻이 함부로 파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싶으니 아직 천천히 하라. 중흥산성의 일은 그 영세를 육안으로 볼 수 없으니 눈이 녹기를 내려 병판을 보내 살펴본 후에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8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국가의 환란은 민심의 동요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구적의 환란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민심이 동요되면 비록 적이 없어도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옛날 사람은 위란을 당하였을 경우
혹은 감정을 억제하면서 남을 진정시켜 혹은 속임수의 말로 대중을 안정시켰으니 진실로 이와 같이 아니하면 일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늘 남쪽 지방의 이런 의심스러운 풍문에 불과하지만 저기 다시 제동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데 경성의 여항 간에는 인심이 동요하며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앙등하여 마필과 집신값이 전일에 비해 몇 배나 오르기까지 하며 마곡이 시중에 어지러이 흩어져서 아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미곡이 시중에 어지러이 흩어져도 아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밤낮 흉흉하여 마치 풍랑이 이미 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성이 이와 같기 때문에 사방이 그 풍문을 듣고 모두들 흙더미가 무너지듯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품어 안정할 기세가 없으니 설령 밖에 구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들은 한심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대개 경성은 곧 사방의 근본이라 성질을 수축하여 근본을 굳건히 함에 있어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경성에 순검사를 내보내어 그로 하여금 성첩을 수축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날씨가 따스해지고 해동할 시기를 당하여 경성의 무너진 곳을 점차적으로 수축하여 도민의 마음을 위로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순검사 한 사람을 내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맡아 하게 하소서. 또 앞서 군기씨가 포루를 짓자고 청한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감히 경솔하게 하나의 포루가 좋게 경사에 호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겠으나 신도는 실로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대개 포루란 곧 스승의 묘한 방법입니다. 신들은 오직 그것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할까 염려되나 이루기까지만 하면 반드시 만세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금년에 일만 없단 비록 일성의 힘만 들인다 하더라도 이 또한 마땅히 축조를 원하는 자에게 맡겼어. 그로 하여금 수축하여 인심을 진정시키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 능인의 중의 이름으로 포루를 맡아 지은 자다. 재력이 탕진되어 중들을 고용하여 일을 맡기니 그 또한 구차하다. 전일의 능인은 범람한 자라 대역을 맡길 수 없다는 하교가 있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범람 여부는 깊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고로 금난할 때는 사람 씀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탐관도 쓰고 사기꾼도 쓰고 우매한 사람도 쓰고 죄인도 썼으니 거기는 반드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밝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8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정은 권경우가 전에 아랜 한덕원의 채차를 아뢰니 상이 따랐다.